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 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 때문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섭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는다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양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의 부작용은 사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무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양대의 식품영양학과 고광훈 교수팀은 오메가3를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줘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고요.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은 쥐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어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 시 역한 비린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색이 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 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메가3를 복용 후에 입 주변이나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나플락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시에 오메가3로 인해서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다가 출산 전에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도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의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의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하실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게 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테오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혀서 먹는 것은 블루베리를 먹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장찌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 먹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먹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머위는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먹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워주고 당뇨 예방과 암 예방 등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먹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 심하면 간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하며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머위의 독성,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7가지, 머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머위의 특급 조리법까지 머위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고 독성을 섭취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위에는 페타시테닌과 후키로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페타시테닌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때 간정맥 폐쇄증 그리고 간암 등을 유발하여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의 태아에서 간정맥 폐쇄증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러한 독성분이 있어 머위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을 버리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머위꽃은 간의 독에 좋고 소화를 도우며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부부도 머위꽃을 먹고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건데요. 정확히는 수꽃에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나타나며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고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과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위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몸에 정말 좋은 나물인데요. 머위에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비타민 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머위는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머위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죠. 또한 머위에 풍부한 클로로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며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음주,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위의 해독작용을 활용하여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어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장기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주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편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주어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신경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입니다.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편도선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포닌 성분은 인삼,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인데요.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나타났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페놀, 베타카로틴, 후키놀산,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고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켜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세포를 이완시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들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머위를 드실 때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머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데요.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두부와 머위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어 머위와 함께 섭취할 때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된장인데요.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암 예방과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증화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륨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은 머위가 보충해주고,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줘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찰떡궁합의 음식이 된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머위를 먼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줍니다. 그 후에 찬물을 갈아주며 1시간 이상 식혀주고 머위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 으깨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머위와 으깬 두부에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 성분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는데 쥐 전체의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식품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또한 머리카락에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또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